약국을 방문한 두 사람. 호경 씨와 민기 씨는 손님 응대부터 각종 약국의 이모저모를 체험해본다. 유 약사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약국장이란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조제실로 돌아온 호경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합격자 인터뷰 같긴 한데 어떻게 이상하게 합격자 인터뷰가 되는 기분이다. 학원 같이 다녔었는데 이 영상을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 너무 웃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데 10년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희는 5학년 때 받아가지고 드디어 약사님이 향정 장부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매주마다 매일 확인을 해요. 애들 며칠까지 향정 장부, 향정의 개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어떻게 돼? 마약 사범되는 거예요. 와. 향정 신성이 안 맞으면요, 아마 벌금이나 향정 신성이 안 맞으면 마약 사범이나 영업 정지의 위험이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뒤이어서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를 보여주시는 약사님. 거를 사인해야 돼.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을 거에 대한 나의 책임인 거죠. 이걸 어기면은 마약 사범이 돼. 민기 씨는 자칫하다가는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것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은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마약이라고 써있어. 코데인 기침 심한 사람. 뒤이어서 안과 조제실도 보게 된다. 녹내장, 백내장, 건조증. 근데 이런 거 유통기한 많이 지났는데 못 팔면 이건 다 반품돼요. 아. 전문 의약품은 다 반품되고 일반 의약품도 반품은 돼요. 대부분의 네, 의약품이 잘 반품이 체크해야 가능하지만 돼요. 유통기한을 어기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3일 영업 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대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폐의약사를 뽑을 때 나이를 보는지. 호경 씨는 졸업 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밑밥을 깔아놓는다. 높다고 회의가 엄청 더 많고 이러진 않아요. 차이 나봤자 얼마 되지 하지만 않은데 약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질문이었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중요해. 연봉에만 집착하지 마. 두 사람은 빨라졌지? 약사님께 배운 특별한 노하우로 약각이 대결에 방금 안 돌입했다. 알려줘요. 동생 이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말과 달리 호경 씨는 어떻게든 동생을 이기고야만 한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다 세는구나. 약 개수를 세주는 신기한 앱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와. 56 곱하기 와. ATC 기계에 숨겨진 왠지 여기 없는 77번 거 번호를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는 미션이 생겼다. 두 개 더 하면 돼요? 하지만 번호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아 사실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못 찾는 건가? 진짜 몰라요? 우리 찾아도 그냥 말하지 듣기야 말자. 호경 씨는 약사님께 삐지고야 말았다. 17번은 없습니다. 아 막 이거 하면 스티커 떼면 정답은 77번 써있는 거 아니지만 아니야?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방금 잘 만졌어요. 뚜껑 열어봐요. 이런 여기요? 걸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 같다. 와, 우리 진짜 바보다. 여기 있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게 열리는 거였구나. 드디어 77번을 진짜 찾았다. 신기하다. 이제는 오. 속지 않으리라는 오케이. 각오로 다른 ATC 기계를 왜 들어본다. 비웠냐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있으니까. 아직 여분이 있는 거예요. 다 써버리면 이제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코드와 이름과 모양을 그 업체에서 요 모양을 파서 보내줘요. 요것도 아마 이어 나중에 냉장 아실 보관 거예요. 의약품들에 대한 이거 설명을 지금 가기 듣는다. 전에 삭센다라고 다이어트야. 네, 지금 저희가 냉장고가 꽉 이렇게 많이 찬 거는 품절들이 되게 많은데 먼저 사놓는 거예요. 모든 체험을 마친 두 사람과 약사님이 약대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원래는 3학년부터 약대가 시작이었는데 1, 2학년부터 이제 시작 시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분들은 어떻게 보면 4학년인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5, 6학년인 실무 실습을 거치기 전까지 4년 동안 실제로 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다양한 약국을 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훗날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사실 생각보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러 왔는데 거의 몇 시간 넘게 많이 배우면서 이게 생각보다 할 일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아직 약대생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약대를 다니고 졸업할 분들께 학교 생활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즐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대 때 사실 되게 공부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약사가 맞나? 내가 약대에 잘 왔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성적보다는 좀 관심 있게 약국도 보고 약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학생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약사님이 될 거니까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보다는 좀 즐겁게 학창 시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약국 약사 다가 아니고 뭐 제약회사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공부가 제일 힘들고 성적이 제일 연연할 때가 학생일 텐데 성적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선배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의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두 사람. 즐거웠던 약국 체험은 끝이 났다. 언젠가는 약대를 졸업해서 사회로 나갈 민기 씨와 호경 씨의 꿈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